저는 연출 입봉부터 지금까지 시사 프로만 하는데요. 일을 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잠복 취재, 위장 취업, 몰카 취재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가장 소름 끼치게 전율적이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무슨 사이비 종교인데 안수기도로 병을 낫게 해준다는 구실로 여성 신도들을 모아서 안 좋은 짓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잠입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가명으로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 팀이 출동을 했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가방에 숨기고 제가 직접 투입이 되었는데 사전 인터뷰를 하다 말고 이 교주가 날도 추운데 뜨뜻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이 우리 차는 마시면 그냥 몸이 노곤노곤해지기로 유명하거든.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한 잔 부탁한다고 하니까 탕비실 쪽으로 직접 가더라고요. 이제 교주 사무실엔 저 하나뿐이 없어서 없는 사이 사무실 내부를 찍으려고 카메라로 한 바퀴 쭉 찍다가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스케줄 적는 화이트보드 아시죠? 거기에 오늘 스케줄란에 제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전화 걸 때 밝혔던 가명이 아닌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알 리가 없는 제 본명이 적혀있는 거죠. 정말 그 순간 머리가 텅 비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날 어떻게 사전 인터뷰를 하고 그 사무실을 나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업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적었어요. 제 친정은 방송국 사람들이라면 그분 땡 하고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TBS 시절 유명한 PD셨는데 작품을 많이 하시느라 술도 많이 드셔서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죠. 외할아버지도 라디오만 듣던 시절 유명했던 극작가로 전설적인 분이시라 우리 집안은 한마디로 방송계에서는 찐 레전드예요. 사실 외할아버지는 처음에 아버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 집안이 배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윗감 자체가 워낙 똑똑하고 능력있고 당신 딸이 좋아서 죽자 살자 하니 할 수 없이 시키셨다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를 신혼 초에 꽤 힘들게 하셨나봐요. 남성 구독자님들, 처갓집에서 결사 반대해서 하는 결혼은 그 뒷맛이 꽤 안 좋다면서요? 그러나 두 분은 워낙 뜨겁게 사랑한 사이라서 특히 엄마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셔서 아버지를 달래고 어루만지고 풀어주시면서 한평생 인꼬로 사셨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전 아버지가 잘나갈 때 지으신 서교동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버려두신 돈을 꽃감 빼먹듯 하면서요. 사실 돈 많은 외할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셔서 우리는 여차하면 손 벌릴 곳이 있긴 했지만 사실 엄마와 저 우리 모녀의 뇌리 속엔 지금 얼마 남았지? 엄마 우리 통장에 얼마 남았더라? 이런 압박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특히 방송계에서는 우리 집을 아직도 굉장히 빵빵하게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렇게들 보게 둘 수밖에 없었죠. 저 집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집안의 피를 이어받아 전 공중파 방송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시사 프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계통이나 좋은 선배들이 더 많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최악의, 최저질의 선배는 방송계에서도 여지없이 있습니다. 전 처음부터 최악의 선배를 만난 경우였어요. 일을 하면 선배 PD랑 저랑 둘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숨을 쉬는 그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선배였거든요. 엄청 갈구고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죠. 거의 선배 가방 들어주는 짐꾼 느낌, 노예 느낌을 들게 하고 제 취향은 아예 무시되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묻지도 않고 내가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먹고 싶거든?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2개 시켜라 라고 하셔서 저는 그럼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다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1,000원이 더 비싸잖아. 1,000원 더 나온 건 네가 낼래? 제작비에서 도저히 못 내 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정말 오만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그 선배 밑에서 힘든 3년을 지내다 다른 프로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남편을 만난 겁니다. 남편은 당시 입사 6년 차로 회사에서 많은 제작비를 허용해 줄 만큼
하는 회차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었어요. 탐사부도의 신이라고 불릴만 했죠. 후배를 대하는 태도 또한 먼저 번 선배와는 많이 틀렸습니다. 전 먼저 프로에서 선배와 안 맞아서 못 해보았던 일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요. 제가 여성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몸 또한 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어라 노력하면서 선배 PD의 일까지 처리하려 하니 남편이 어느 날 불러서 한마디 해주더군요. 네가 할 일은 상황 판단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상황은 이 정도까지 이루어졌다 라고 메인 PD들이 판단을 하게 도와주는 역할이야. 왜 네가 다 하려고 해? 그런다고 메인 PD들이 널 좋아할 것 같아? 아니, 오히려 건방지다고 생각해서 너한테 일을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페이스 조절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을 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우리 조연출들 사이에서 남편을 선배다운 선배라고, 인성 좋은 선배라고 인정해주는 이유가 이런 거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을 좋아했고 365일 중에 340일 정도를 같이 일하고 편집실에서도 하루의 대부분을 같이 박혀있다 보니 한쪽에서 연애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 커플은 이루어지기가 쉬운 게 방송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연애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 노력하는 엄마는 남편의 배우급 외모와 좋은 대학과 회사에서 주목받는 기대주라는 부분 때문에 두말도 하지 않고 허락을 해주셨고 남편 집은 제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평범 그 이하더군요.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 신발, 차만 보고는 꽤 사는 집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방송 시사국 PD 6년차에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없는 게 현실이라서요. 그러나 재력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있었는데 좀 심하다 싶게 과잉 친절로 대해주시는 게 불편했지만 퉁명스럽고 불편하게 구는 것보다야 나으니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조남은 일반인인 나도 알고 있을 정도고 그런 집과 사돈을 맺게 되니 영광이야. 내가 말 놔도 되지? 이제 내 며느리잖아. 우리 아카데미 수료원에서 언니 외할아버지 작품 가지고 공부하는데 언니 너무 영광이에요. 라고 반겨주던 신우는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더군요. 신우에게서 느껴지는 건 작가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뭔가에 아우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허영에 들떠서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거로 보였으니까요. 방문이 열려있어 지나치다 살짝 보았는데 무슨 작가 지망생 방에 책은 한 권도 없고 맨 피부 제품이며 마사지 로션 등이며 화장품과 머리핀, 향수병들만 질비했으니까요. 문제는 신우가 존경한다는 외할아버지가 우리 결혼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였어요. 사람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돼. 그 청년은 눈빛이 좋지가 않더구나. 눈에 욕망이 디글디글해. 네가 어려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다 보이거든.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엄마가 벌컥 화를 내시는데 아버지는 정말 못 말려. 아니, 나 우리 지경이 아버지랑 결혼할 때도 야망 어쩌고 하면서 반대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정말? 지경이 아범하고는 틀려. 지경이 아범은 야망이 있었지만 눈빛은 순수했어. 또 눈빛대로 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다 살다 갔고. 어쨌든 외할아버지의 반대는 속이 상했지만 결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우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한 달도 안 지났을 때 시사 데스크팀 회식을 하는데 웬 70대의 여성이 작정하고 찾아온 듯 다가오더니만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여기 김학찬 PD 윗사람 좀 나오라고 해요. 저희 총괄 PD님이 앞으로 나오시려고 할 때 제 남편이 그 앞을 가로막더군요. 감독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내가 왜 사람 같지도 않은 니놈하고 이야기를 해? 난 니놈하고 볼 일 없어. 아니,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방송사에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은 곳으로 드러낸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를 세상 천하에 잡놈, 더러운 놈을 쓴다고 내가 여기 방송사 게시판에 전부 다 올릴까? 남편이 여성 앞을 가로막고 죽일 듯이 노려볼 때
총괄 감독님이 여성의 팔을 부축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또다시 남편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총괄님은 노여운 표정으로 딱 자르시더군요. 나한테 말씀하러 오신 내 손님이야. 자네는 뒤로 물러서. 방송계에서 덕망 있기로 소문난 분인 그 감독님은 다른 선배들과 틀리게 우리 남편을 그렇게 곱게 보지 않으셨어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사람 자체가 싫다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그날 우리의 회식은 그 70대 노파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고, 제가 아내인지라 모두 제 앞에서 쉬쉬하기는 해도 결국엔 무슨 일인지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러니까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성과 헤어진 거래요. 저와 사귈 때도 양다리였고 결혼식 올리기 2주 전에 헤어진 거랍니다. 그 여성은 꿈에도 몰랐다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거고요. 그놈이 우리의 중절을 몇 번이나 시킨 줄 아세요? 그놈 지금 타고 다니는 차랑 입은 옷들, 그런 거 다 누가 해준지 아냐고요. 다 제 딸이 꽃 포장하고 꽃 팔아서 해준 겁니다. 돈이요? 방송국 입사시험 합격 때까지 생활비, 용돈 다 누가 줬게요? 자그마치 대학 때부터 15년이에요. 15년 동안 탐물 스물 다 빼먹고 중절을 그냥 수도 없이 시키고, 아유 내 팔자야. 그 애들 식만 안 울렸지 부부나 다름없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15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부부처럼 살던 애인을 조금 더 조건 좋은 저와 결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차버리고, 게다가 저와 결혼식 올리기 2주 전에 이별 통보를 한 인간인 거래요. 그 여잔 죽겠다고 약 먹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야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여자의 엄마 입장에서는 이 죽일 놈이 멀쩡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 못 보겠어서 쫓아오신 거죠. 듣자니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는 대단한 집 딸하고 결혼을 했다는데, 그 여자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겼던 족족 낳았다며 5 아이 아버지였고 탄물 다 빨아먹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놈이라고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 소문을 들은 날 저녁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싶다 했습니다. 당신하고 같이 사는 아내로서 최소 이런 이야기는 알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요. 중절을 5번이나 했던 사이면 거의 부부나 다름없잖아요. 지겨워지고 헤어지고 싶은 지는 7, 8년이 넘었어. 다만 의리로 버틴 거지. 이젠 정말 헤어지고 싶다 할 그 시기에 당신이 우리 팀으로 온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결혼 안 했어. 15년 산 여자랑 헤어지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해? 당신을 미치게 사랑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열심히 변명을 하는데, 당시 우리는 결혼한 지 1달 된 신혼이었고 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사실 생면부지의 노파가 하는 말보다는 제 남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 사이에 멋진 선배라는 칭찬과 인성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겉모습에 불과하단 걸 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면서부터 알게 되었던 겁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잘하다가도 심통나면 집어치우고 도와주길 거부한다는 게 남자들이라고는 들었지만 제 남편은 좀 심하더군요. 당시 전 3년차 신입이었고 3년차는 의사 인턴들이 구르는 거 3배는 구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인간의 삶이 불가능하죠. 촬영을 나가지 않는 날은 편집실과 샤워실만 오가는 좀비나 다름없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잘까 말까고 24시간 카톡을 받는 직업이 조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는 날도 일주일에 1-2번 정도인데, 그걸 모르고 결혼한 남편이 아닌데 자기도 이미 다 한 경험인데도 조금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반찬 투정은 또 왜 그리 심한지. 제 친정 엄마가 당신 딸 고생하는 거 안 됐고 집에서라도 집밥을 먹으라고, 또 사위에게 미안해서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하시는데 전화 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옵니다. 사실 시댁에서도 해주시는데 전 시어머니께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물어보시고는 아무렇지 않게 알려드린 후 저희 없을 때 저희 집을 수시로 드나드시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뭐가 그렇게 일이 바쁘신지 원래 집에 거의 잘 안 계시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게 더 많은 시어머니시지만
그렇게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반찬에다 가져다 주시려고요. 아무리 당신 아들 집이지만 그러시는 건 불편하고 싫더군요. 얼마 전에도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누워 TV 보시는 거 보고 놀랐어요.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말이죠. 아무튼 남편이 인간이 된 인간이라면 그렇게 애쓰시는 장모님에게 미안해서라도 별소리 안 할 건데 자기 밥상 메뉴에 대해 너무 신경 안 쓴다. 아니 맨날 장모님이 해다 주시는 반찬에 당신이 한 건 도대체 뭐야? 뭘 그래요. 내가 계란찜도 해서 올려두고 했는데. 그러니까 매일 같은 계란찜 영구란 걸 좀 하세요. 이거 새우젓 좀 넣어서 찜해도 맛있어. 그리고 계란찜만 하지 말고 햄하고 홍당무, 대파 썰어 넣어서 돌돌돌 계란말이 해도 맛있어. 라고 이것저것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3년만 지나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이제 3년차 고비 겪고 있고 더군다나 한 팀에서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삽질하고 구르고 있는 걸 알면서 단 하나도 봐주지 않는 게 섭섭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들어가는 그것도 못마땅해서 매일 화를 내는 거예요. 신혼인데 물론 남편도 싫겠죠. 그렇지만 결혼할 때 제가 분명히 1년만 좀 참아달라고 몇 번이나 약속을 시켰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매사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인간이 속 좁아 보이는 건 아마도 계속 그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급기야는 집을 그렇게 모른 척할 거면 남편 밥 하나 제대로 못 챙길 거면 아예 일을 그만두라고 화를 내더군요. 난 일하는 마누라 대신 마누라 속옷 빨아 널어서 걔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싫어. 내가 왜 일을 그만둬? 나 조연출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그리고 우리 이 집 대출 갚으려면 몇 년 동안 둘이서 죽어라 벌어도 모자라. 대출빚 아니라도 난 내일이 좋아.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출빚은 처가에 말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자는 거예요. 전 그제서야 남편의 진심을 의심하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감독이셨고 일도 여기저기서 많이 맡아 하셨고 영화에도 손을 대셨기 때문에 저희 집 돈이 꽤 되는 걸로 알았던가 봅니다. 전 아무래도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우리 친정 상황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정은 지금 엄마 노후에 쓸 돈밖에 없다고요. 남편은 순간 눈빛에 실망이 가득 차오르더니 이내 가다듬고는 야, 그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내가 뭐 처가에 대출빚 갚아달라고 했다고 미리 엿먹치는 거야? 사람을 말이야 아주 치사한 놈으로 만들고 말이야. 라고 하기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회식 장소에 나타났던 사람 말을 은연중에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냈던 거겠죠. 그러니 그런 추리를 한 거 아니겠나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든 것도 잠깐. 며칠 후 저녁 8시가 다 된 시간에 녹초가 되어 귀가했는데 소파에서 시어머니께서 떡하니 앉으셔서 절 째려보고 계신 거예요. 그날은 남편도 지방 출장을 갔고 전 당연히 집에 저 혼자일 거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 웬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늘 사근사근하기가 너무 과해서 불편하기까지 했던 시어머님은 넌 무슨 녹음기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뭐 허락 받고 와? 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지난주 시댁에 갔을 때도 그럴 수 없이 다정하던 분이 며칠 사이에 태도가 돌변을 한 건 다른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친정이 탄탄한 재력이 아닌 걸 아시게 된 후였으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게 보란 듯이 제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꼬라지 하고는 맨 지네 친정에서 해다 준 반찬만 있는 것 좀 뭐라지? 집도 혼자 마련해 축하라 돈 벌어들여. 그런데 결혼했다고 마누라가 밥을 차려주기라나. 너 남편 뒷배경 든든히 해줄 게 없으면 남편 공경이나 제대로 좀 해. 라고 하시더군요. 돈은 저도 벌어드린다라고 대꾸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가 눌려 그런 줄 착각한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 하시면서 너 왜 자꾸 본전 생각나게 만드니?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이런 취급받으라고 내가 이 집 해준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사실 이 집 8억에서 시댁에서 3억 해주셨지 5억은 대출이에요. 제가 버는 돈으로 대출 갚아나가고 있고 이자도 무는데 말입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11시가 다 되어 남편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남편이 들어오니 얘 경이 어디 넣어줄 데 좀 없니? 아카데미 수강 마쳤으니까 어디 네가 아는 드라마 PD나 드라마 메인 작가 좀 연결 좀 해줘. 막내 작가부터 탄탄히 배워나가게 말이야. 라고 아가씨의 진로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늦게 남편이 샤워하고 나와서 그러더군요. 경이 말이야, 외할아버지한테 부탁 좀 드려보지. 의외였습니다. 전 아가씨가 곧 결혼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가씨 교제하는 사람이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라고 했는데 전문 있다고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직업을 구하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 아가씨가 과제물이라고 하면서 제게 원고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요? 당신 손녀인 저도 제가 시험 봐서 방송사에 들어간 겁니다. 작가들은 PD와 틀리다고 해도 사회적인 룰을 어기는 법 없이 사신 분이 사돈아가씨 취직을 시켜준다고요? 택에 택도 없었습니다. 전 단칼에 거절을 했고 남편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모양이었어요. 당신 집안이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단번에 거절하냐? 그런 말거는 엄마나 나는 뭐가 되냐?